전에 영상까지 장단기 금리로 경제의 흐름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장단기 금리로는 경기 침체까지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한 질문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장기 채권 금리와 단기 채권 금리 중에 어느 채권이 금리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장기 채권입니다. 채권이란 돈을 빌리는 걸 뜻하는데, 돈을 장기간 빌려주면 그만큼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를 더 많이 그리고 더 높게 지급해줘야 되고, 반대로 돈을 짧은 기간만 빌려준다면 리스크는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이자도 적게 지급해줘도 돼요.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10년 동안 돈을 빌려준다면 그건 조금 힘들 거예요. 하지만 1년 정도는 빌려줄 수 있을 겁니다. 채권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리스크는 상승하기 때문에 고금리로 측정이 되고, 반대로 기간이 짧을수록 리스크는 하락하기 때문에 저금리로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더 높게 측정이 되는 거고, 반대로 금리가 조금 덜 측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기간으로 인해서 생긴 추가 금리를 좀 더 전문 용어로 바꾼다면 이거를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즉, 장기로 갈수록 유동성 프리미엄은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장기 채권이 단기 채권보다 금리가 더욱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정상적인 장단기 금리의 모습은 이 그래프처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경제에는 100%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게 형성되는 게 정상이지만 간혹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아지는 시기가 생깁니다. 이런 시기를 바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다, 이렇게 불러요. 지난 영상에서 장기금리가 하락하면은 경기 둔화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뜻으로 소개를 했는데, 그런데 이 기대감이 너무 커지게 되면 장기금리의 하락폭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단기금리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다시 말해, 시장이 극도의 불안감에 쌓인 상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향후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 곡선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참고로 좀 더 정확하게는 미국의 수익률 곡선, 다시 말해 일드 커브라 부르는 게 맞는데, 이해의 편의상 장단기 금리의 곡선이라 부르겠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하늘색 선이 1년 전 미국의 장단기 금리 곡선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앞서 봤던 이 그래프와 같은 모양으로 생겼어요. 다시 말해, 미국의 장단기 금리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정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를 보여주는 파란색 선을 보면은 단기 금리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태입니다. 이 뜻은 현재 시장이 향후 미국의 경제를 아주 위험하게 보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걸까요? 저는 장단기 금리 역전은 이것 때문에 더 무서운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경제의 중심을 은행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은행이 있어야 시중에 화폐가 순환되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은 시중에 직접적으로 화폐를 공급할 수 없어서 시중은행을 통해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즉, 시중은행이 있어야지 경제가 순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먼저 은행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은, 은행은 예대마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익을 만드는 구조를 가졌어요. 예대마진이라 하면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뜻하고, 이 차이에서 돈을 버는 게 은행입니다. 은행은 예금을 통해서 단기로 돈을 빌리고, 이 빌린 돈을 가지고 다시 대출로 하여금 장기로 돈을 빌려줍니다. 왜 굳이 단기로 돈을 빌리고 장기로 돈을 빌려줄까요? 다시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지고 올게요. 단기로 돈을 빌려주면은 이자를 낮게 지급해줘도 돼요. 반대로 장기로 돈을 빌려주면은 이자를 높게 지급해줘야 됩니다. 즉, 은행은 단기로 돈을 빌리면 낮은 이자를 지급하면 되고, 빌린 이 돈을 다시 장기로 빌려주게 되면은 높은 이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저한테 예금이라는 명목 하에 단기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 빌린 돈의 이자를 1% 지급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은행은 저한테 빌린 돈을 가지고 기업에게 대출이라는 명목 하에 장기로 돈을 빌려줍니다. 기업은 장기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높아져서 이자를 5% 지급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렇다면 은행은 기업에게 이자 5%를 받게 될 거고, 저한테는 1%만 지급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은행은 이 거래를 통해서 마진이 4%가 남게 되는 거고, 이 4%가 은행의 수익이 되는 거고, 이 구조가 은행의 예대 마진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게
쉽게 형성이 된다면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원래 은행은 기업한테 장기로 돈을 빌려줘서 5%의 이자를 받는 거고 저한테는 단기로 돈을 빌려서 1%의 이자를 지급해주는 조건이었고 여기서 4%의 차익이 남아서 그걸로 수익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기금리가 더 높고 장기금리가 더 낮아지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기업은 은행한테 1%의 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반대로 저한테는 5%의 이자를 지급해줘야 됩니다. 그럼 은행의 마진은 마이너스 4%가 돼요. 다시 말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은행은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럼 굳이 손해보면서 장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즉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은행은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앞서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 시장은 경제가 좋지 않게 흐를 거라 기대하면서 불안감이 상승하게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불안감이 극에 달하면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즉 장단기 금리 역전은 시장에서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돈이 많고 돈이 잘 흐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출이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을 많이 해줘야지 이 불안감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다면 은행은 대출을 해주지 않잖아요. 다시 말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대출이 감소해지기 때문에 시중에 유동성이 없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에 영상으로 봤던 이 그래프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물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고 100% 경기 침체가 온다고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는 볼 수 있고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총 2편의 영상을 통해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에 대한 모든 걸 배웠어요. 장단기 금리 하나로 이렇게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이 장단기 금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앞으로 경제 분석은 생각보다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2편의 영상 모두 완벽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현재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2023년 경제 전망 및 투자 대응 전략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해당 책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빠르게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링크는 댓글 상단에 고정해 둘게요.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됐고 다음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